아니 저 장완보 기자는 사실은 경향신문 내에서 성대모사 잘하기로는 굉장히 손에 꼽는 분인데 그 제가 예전에도 들어보면은 굉장히 윤석열 피청구인 피고인 윤석열 성대모사 끝내주거든요. 뭐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하여튼 초면에 이런 것부터 해도 될지 뭐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뭐 일단 목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수감 생활도 좀 오래 하고 좀 감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 말이 맞네 당해서 이거 좀 더 풀린가 아유. 아유. 아니 근데 이 기자가 어. 보통 취재하는 기자가 이 정도 성대모사 할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수준의 탁월한 성대모사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니까 지난해 그 설 연휴 기간에 그 윤석열 피청구인을 비롯한 대통령 직원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무한다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 노래도 굉장히 탁월하게 잘 부른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뮤지컬로 이제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약간 그런 감성들이 있었죠. 저 아마 네. 경호실 뭐 요원들도 있고 이제 뮤지컬 동아리라고 하면서 그 용산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노래를 이제 처음에 이제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저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쭉 가다가 이제 우리 저 대통령께서 항상 현직에 있을 때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아니 이거 예, 요 정도 뭐 하겠습니다. 윤복희 선생님 아니시죠? 혹시 보니까 약간 그 같은 윤 씨라서 그런지 상사성 있게 들리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보통 이제 저 대통령 성대모사 하다 보면 이제 윤문식 씨랑 헷갈려서 윤문식. 맞아, 윤문식 그렇게 그죠? 들어갈 때가 네. 있다고 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을 상대로 이제 체포 지시를 했는데 이 부분도 관련자들의 유의미한 증언이나 진술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전달했고 여인영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연락을 해서 이러저러한 명단을 불러줬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들었던 두 사람이 공통된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정주 기자. 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여러 명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14명. 네. 홍장훈 차장은 처음에 이제 듣다가 미친놈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했으니까 뭐 12명 뭐 15명 이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레인지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았는데도 각각 들어보면 다 일치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재명이었다. 체포조 부를 때 이재명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윤석열은 자기는 시킨 적이 없다고 하지만 들은 사람들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예산과 인사를 장악하는 국회의 기능 이 두 가지 주요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비상입법기구 이제 띄우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야당을 무력화시켜야 되고 여당 안에 야당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체포 명단이나 계획적으로 예산 문제나 비상 입법 기구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네. 네, 그 수완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사 경향신문도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크리티컬한 그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서 홍장원정 1차장을 상대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직접 공박을 하는 모습도 벌어졌는데 우리 정한보 기자 설명 여기서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홍장원 1차장이 저 헌재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네. 이제 여기를 이제 주 포인트로 생각하고 이제 대통령이 직접 저기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그 전화를 했을 때 상황을 재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죠. 홍장원 차장 목소리가 약간 여기서 좀 뜸을 들여요. 네. 뜸 들여.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벌써 술 마셨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요 그냥 뭐 성대모사 그러니까, 정도 네. 아니고 제가 성대모사가 이제 뭐 중요하다기보다 요걸 하려면 이제 말을 여러 번 듣고 또 행동도 보고 그렇죠. 해야 네.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특징이 있어요. 저 볼 때 말을 할 때 글쎄 이러면서 막 코 좀 만지는 거 있고 원래 거짓말 할 때 코 만진다 그러던데 보통 사람들이. 예. 그게 이제 이론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뭐 혈관이 확장되는 등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끊고 한번 주저주저 하는 게 있고
원래 습관이 이제 도리도리가 좀 더 자주 나오는 게 있고 몇 가지 이제 그게 야구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 야구 보면 이제 투수가 이제 구종을 여기서 변화구를 뭐 커브를 던진다 할 때 그 전에 이제 뭐 살짝 이렇게 만든다든지 예. 사인. 뭐 사인도 있고 이제 상대방이 저 행동하면 저 커브 던진다, 저 행동하면 슬라이드 던진다. 이거는 이제 쿠세라고 하는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 쿠세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한번 딱 반박자 쉬고 들어갈 때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요 아까 이제 영상 보니까 요거 할 때 한번 주저하고 그걸 하더라고요. 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이제 CSI. 거짓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 부분은 사실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홍장원 차장도 실제 어디 저녁 자리가 있어서 그렇죠. 네.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렇죠. 먹기 때문에 반주 정도 했다. 그거밖에 못 간단하게. 그게 이제 거짓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이제 말 한테 모시는 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 요 얘기를 하니까 좀 겸연쩍어서 그냥 뭐 보통 사람처럼 이제 그때 한번 쉬었을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뻔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구나.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구나. 대통령 시기나 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공정과 상식을 걸고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표를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 그 어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 내가 한때나마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을 먹고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온 국민이 잠 못 들게 하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단 한 번을 그런 말을 안 해요. 사과와 숙제가 없었죠. 네. 그렇죠. 끝까지 남 탓, 끝까지 부하 탓. 네? 그리고 끝까지 거짓말.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0초, 50초 인원이라는 말을 포함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저런 것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딱 벌써 술을 한 잔 먹은 것 같다. 어떻게 알아요, 지가. 전화 통화를 하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닌데. 비어폰은 냄새도 전해지나 보죠. 보니까 안 써봐서 모르겠네. 그런가 보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로 어떻게 합니까? 예? 술이 만취가 돼야 저 사람 술 취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렇죠. 거지. 네. 술자리에서 반주 한 잔 한 걸 가지고 술 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체로 홍장원이라는 메신저로 공격하는 겁니다. 홍장원 네가 내가 보니까 벌써 술을 한 잔 딱 마시고 말하는 게 벌써 말투가 이상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한테 제가 술 먹고 하는 소리니까 믿지 마세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이어서 진짜, 네. 계속 못 나오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불러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였습니까? 선망 증세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인두껍을 쓰고 그러니까, 네.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짐승만도 못한 소리를 합니까? 그게 그 사람들의 실체인 거예요. 그거를 전 국민이 백일화에 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풀어줘? 지규현 대단하다. 심우정 즉시 항고를 안 해? 어마어마한 네. 사람인 거죠. 지금도 불법인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종결을 안 하고 계속 질질 끈다? 네. 이건 진짜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기일은 정해졌고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 대신 판정에서 재판관 8명에 아마도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당일에 어떤 그 절차로 헌재의 그런 선고가 이루어지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주문을 읽는 순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파면일지 아닐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정주 기자도 그런 내용 좀 들어봤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에 보면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용이면. 그러니까 만장일치. 인용 먼저 결론을 내려주고 아니다. 아니, 아니요. 마지막에. 거꾸로. 네네. 네. 기각이나 이거는 그렇고 만장일치면 앞에 설명을 하죠 계속. 그러니까 설명을 줄줄줄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네. 그 실제로 변론 그 선고 이유나 이걸 읽을 때 그 당시 이제 탄핵 심판은 사실 조기 대선하고 맞물리거든요. 보통 이제 그날부터 그렇습니다. 60일이니까 네. 그래서 웃기는 그때도 이제 웃기는 현상인데 실제 기사를 보면
주문 읽는 동안에 정치 음. 테마주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주문 주문 읽는 읽는 동안에. 동안 그러나 하면 이제 내려갔다가 그럼에도 한번 올라왔다가 예, 가까이 후보들이 실제로 박근혜 때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그런 그렇죠.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네. 이날은 아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오늘 취재해 보니까 네. 국민의힘을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의원들이 4대4 기각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런 주장을 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전한 대략 한 이제 콜백 온 거에서 한 8통 정도 쫙 돌려봤는데 이게 나뉘긴 해요. 이제 TK나 뭐 이쪽 지방 좀 강성은 4대4 얘기가 한데 이걸 한 번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정치부 기자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진심을 말하는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기사에 써달라 이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여론을 그렇죠.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알아. 네. 자기도 인용될 거 알아. 아는데 근데 4대4라고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예. 심지어 정치인들은 저를 네. 광고판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저희가 뭐 짬밥이 몇 년인데 딱 알죠. 제가 몇 겹 더 들어가요. 아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네. 그럼 4대4 기각이면 예를 들면 제가 누구라고 말 못하고 네. 당시에 그 계엄 있죠. 네. 계엄 해제하러 들어갔던 국민의힘 의원들 18명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여러 명 중에.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다가 그분이 그 4대4 이렇게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윤석열 돌아오겠네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그러니까 그럼 의원님 어디 가시게요? 감옥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말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를 속이려고 하는 소리야. 예. 윤석열 돌아오잖아요. 계엄 해제 참여한 18명. 제가 봤을 때 야당보다 더 심하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한동훈 전 네. 대표 비롯해서 여당 내 야당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살아남지 못해요. 네. 예. 제가 이제 폭사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상황인데 아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그 통례상 물론 이게 정해진 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통례상으로는 그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낭독하지 않고 일단 절차적 쟁점에 대한 해설 네. 그게 지나가야지 본안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설이 뒤따르고 그 다음에 그 파면 같은 경우에는 중대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중대성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문을 읽는데 그 헌법재판 실무제요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있냐 그 주문을 읽는 순간 그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시각을 체크합니다. 왜냐 파면의 효력이라는 것은 주문을 낭독하는 시분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1시 23분에 이런 주문을 만장일치로 파면을 선고한다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완벽하게 네. 짐 싸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 사실은 제가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그 5개월 동안 현장을 지키면서 취재했던 기자로서 제가 오늘 이 책 다시 가져왔어요. 우리가 촛불이나 네, 네. 제가 쓴 책인데 다시 한번 뭐 재판에 노리는 거 아니죠? 평생에 처음 책 광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니 왜 이 책을 가져왔냐면 네. 저도 그 8년 전 일이라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어땠나. 근데 꼼꼼하게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정미 대행이 11시가 딱 시작이 되니까 지금부터 2016 헌나 1. 그러니까 사건 지금 번호 낭독하고 그렇습니다. 네.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쭉 가요. 근데 지금 같으면 2024 헌나 8 대통령 그렇죠. 윤석열 네.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저는 이거 다툴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다음에 뭐 언론 자유 그때는 이제 세월호 참사 그렇죠. 뭐 이런 게 네. 등등이 있었어요. 쟁점별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블라블라 쭉 있다가 주문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했을 때 와 하고 이제 탄성이 터져 나온 나오고 거고. 일단 그런 네. 기억이 나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거예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보아야 하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의 그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소위 얘기하는 뭡니까?
애매할 때 어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지금 어떤 이익이 더 큰 거냐 법익 형량을 계산했을 때 네. 지금 가장 큰 법익 형량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거는 국민이죠. 국민적 네. 이익이 굉장히 그 침해를 당하고 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네. 이번에는 반드시 8대 0 박근혜 때와 마찬가지로 네.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란 사건이기 때문에 선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아니, 그리고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농담 듭니다. 따먹기로 이제 도는 글인데 그 4월 4일 오전 11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게 음이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 넉사자가 아니고 네. 죽을 사자를 쓰고 네. 그러니까 4월 4일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 11일이라는 게 1십 네. 20할 때 말고 1십이니까 네. 그 일이 위로 올라가고 또 11일이니까 또 일이 아래로 가서 네. 임금 왕자가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죽을 사에 인수해야 왕자 써서 손바닥. 왕이 죽는 날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글들이 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들은 어떤 의견을 가진 것인지 궁금해서 저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시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 5,170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8대0 만장일치 파면을 선택하신 분이 93%, 7대1 또는 6대2 다수 인용 파면이 5%, 5대3 기각 또는 각하 1%, 4대4 기각 또는 각하 1%입니다. 아니, 압도적인 여론은 그러니까 오전에 민심은, 네. 오전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만든 걸로 추정되는 밭글이 돌았는데 저도 봤어요. 열일합니다. 열일해 오늘.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더라. 네. 네. 근데 그거는 정말 희망을 담아가지고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네. 그 기일이 잡혔다는 것 4월 4일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좀 사소한 팩트 같지만 중요하게 보이는 생중계를 한다.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8대 그러니까 이런 거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예, 역사에 남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신 분이 국내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살 거라고 봅니다. 이민 갈 결심하고 이 나라를 포기할 결심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4월 4일에 나올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주주의의 어떤 표징이 될 것이고요.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징이 되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의 회복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교과서처럼 될 거예요. 저 나라는 대통령이 저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물론 기나긴 공방은 있었지만 네. 끝끝내 탄핵을 통해서 헌정 질서를 새롭게 회복을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질서는 네. 영원히 계속될 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인데 여기에서 엉뚱한 소리를 어떻게 할 수 그러니까요. 있겠어요. 네. 네.